통신 기록 같은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이제 이 지금 성범죄 의혹과 관련된 뭐 증거 자료들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의주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찰은 이미 사망 경위 관련해서 이 전 비서실장을 어제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실종됐던 9일 당일 오후 1시 39분에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.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. 그 휴대전화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알려면 한 4개월 정도 걸린대요. 네네. 근데 그건 지금 비서실장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만나고 한 것은 그 통화 기록 가지고 한 거죠? 통화 기록과 또 진술로도 확인이 된 거고요. 네네. 이게 지금 최신형 모폰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에 이걸 해지하는 데 4개월이 걸리는 건데 비밀번호만 알려내면 즉시라도 통신사에 조회하면 통신 기록은 다 뽑아주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 비번 해제, 이게 좀 시간이 얼마 걸릴지가 관건입니다. 네. 근데 또 뉴스 보니까요. 고소당하기 전부터 고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. 이런 추측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종 사망 당시에 우리가 좀 장례 절차가 진행될 때 조심스러웠던 것은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하나 보도됐고 그리고 이 갑자기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.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인데 그와 관련된 중요한 대목입니다. 고소가 들어간 게 8일이에요. 이 실종된 게 9일이에요. 근데 8일 당시에 이미 서울시의 젠더 특보로 근무하는 임모 특보가 외부에서 이 정황을 듣고 오후 3시에 시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. 시장님 뭐 실수한 거 있으십니까?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시에 박 시장은 그게 무슨 얘기야? 그리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. 그리고 그날 밤에 대책회의가 열렸다. 이 특보는 대책회의는 아니었고 통상 하던 현안회의였다. 이때 박 시장이 아까 얘기하려던 게 뭐예요? 그래서 요즘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돌고 있다. 그랬더니 박 시장이 이제 수심에 담겼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. 근데 이 임 특보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8일 당시엔 나도 고소 사실까지는 몰랐다. 이건 언론에 나온 다음 날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. 그래서 어제 대변인에게도 그 질문이 많이 들어갔어요. 대변인은 이건 중대한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 직접 젠더 특보가 밝히게 될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이 부분 확실히 밝혀져야 될 것 같네요.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. 중요한 대목이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SNS에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라는 소설 문구가 공유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. 폭력 남편이 목숨을 끊자 아내가 비난받는 상황을 그린 이 소설책은 하루 판매량이 박 시장 사망 전보다 150% 늘었습니다. 2030 세대 여성들은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는 소설 문구를 SNS에 공유하고 있습니다. 해시태그라도 달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알게 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자신의 피해를 밝힌 고소인이 비난받는 상황에 대한 반발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. 네, 샵 땡땡땡 이걸 해시태그라고 부르는데요.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고소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 고소인의 담화문을 보시면요.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.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약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. 그러니까 담화문 자체만 본다면은 나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내려놨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진정한 사과를 사실은 이분이 원했건데 근데 오늘 제가 한 방송을 듣고 오는데 한 기자분이 사실은 이런 사건에는 기존에는 가해자 피해자로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 건에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이라서 고소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라는 시선이 있으니까 피해자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그런 심경이 좀 추측해 봅니다.